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3일이고요 첫 번째로 시세를 보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500불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상승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 펌핑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이 비트코인 광고를 미국 전역에 방송을 할 것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광고가 TV에 나온다,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소식에 초를 친 한 명의 남자가 있었으니, 혹은 한 마리의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여기에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레이스케일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너네들은 넉살도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대로 항상 반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너구리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해서 너구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매직 푸 캐논, 그리고 또한 여러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그 트레이더들과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제 더욱더 푸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뒤에서 계속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폴과 캐나다 중앙은행 이 두 군데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국제 결제를 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블록체인 결제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완료를 시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 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스퍼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싱가폴 같은 경우는 우빈이라는 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R3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싱가폴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인 쿠오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업의 플랫폼 개발에는 JP모건과 컨설팅 대기업 엑센추어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고, 이 전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JP모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사용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쿠오룸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드콘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드콘이 뭐시기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한국 커뮤니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2019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암호화폐 수익 보상 서비스인 코인원 노드를 확대 개편하고 코인원 노드 2.0 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모바일 앱에 암호화폐 스테이킹 기능도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새롭게 오픈된 코인원 노드 2.0부터 코스모스의 아톰을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아톰의 경우 코스모스 블록체인 정책상 연간 7%에서 20%의 위임 보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외에 코인원 노드에서 위임이 가능한 암호화폐는 테조스가 있고요. 나중에 더 많은 암호화폐들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이 인기가 있죠. 스테이킹, 보관을 하는 만큼 이자를 떼어주는 방식인데, 부디 안전하게 이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바이낸스의 우두머리 짱평자오가 트윗을 통해서 바이낸스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한 힌트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이 자오장평 같은 경우는 힌트를 내면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 차례 보여줬었죠. 바이낸스 기반의 바이낸스가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체 코인을 또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래소가 있으니 그들은 바로 비트파이넥스입니다. 비트파이넥스의 주주이며 중국 비트코인 억만장자 중 한 명인 짜오똥이 며칠 안에 IEO를 통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요. 이 새로운 토큰은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인 바이낸스 코인과 비트파이넥스의 BFX 토큰 모델을 혼합한 형태로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코인데스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토큰을 발행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그것이 테더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나파힘세는
비트파이넥스 테더 사태를 언급하면서 믿을만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C 코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 인사인 웨일 판다 같은 경우는 USDC는 1:1 비율의 달러 준비 자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고액의 수수료가 소요된다, 테더보다 못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USDC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공동 개발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영국 증권거래소의 CEO는 블록체인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증권시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겠죠.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의 발행과 결제에 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영국 증권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자, 한편 호주에서는 이 비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호주 내에 있는 어떠한 은행에서라도 이제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아서 이런 기관들에서 혹은 은행들에서 암호화폐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이다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OHK 최고 경영자, 먹방의 달인 찰스 호스킨슨이 아프리카 지역에 10억 명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인 아탈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IOHK가 개발했으며 개발자, 기업, 정부를 상대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 업체에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에이다의 미래가 더욱더 창창하게 빛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최근 한 달 동안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다운로드 숫자 면에서 파이어폭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를 제쳤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곧 있으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브라우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4월 마지막 주 비트코인 거래량이 365억 볼리바르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애꿎은 시민들만 희생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피델리티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약 22%의 기관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암호화 자산을 포함을 하고 있고, 약 40%는 향후 5년 내에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에 57%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직접 투자를 선호를 하고 72%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엿볼 수가 있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관 참여자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증시가 박살이 난다 그러면 이 수치는 더욱더 급격한 속도로 빠르게 위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ICE,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프레처가 1분기 실적 보고 컨퍼런스 콜에서 약세장 장기화는 벡트에 긍정적이라고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약세장이 벡트 오픈에 필요한 시간을 메워줬으며 다른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켜서 인수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인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라이 자식아, 있는 놈이 더하네 그냥.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 최근에 폼플리아노와 함께 팟캐스트를 가졌었는데요.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라이트코인 가격이 $10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몇 번의 약세장과 강세장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자자는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 어디서 구라를 쳐. 인간적으로 최고점에 다가답한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실제로 찰리리가 제 예측을 굉장히 잘합니다. 찰리리가 살 때 사시고 팔 때 파시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찰리리가 라이트코인이 $1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라이트코인의 미래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6000 랠리를 복잡하게 만들 3개의 가격 장애물, 바로 이 다음 저항선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선은 현재 $5414에 자리 잡은 50주 이동평균선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 6월 저점 $5780입니다. 이 두 번째 저항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18년 5월 고점으로부터 급락세를 보이다가 바닥을 찍고 7월 24일 $8500까지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지점으로서 당시 지지선에서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이 된다.
세 번째 가격 장애물로 지목된 것은 2018년 8월 저점인 5,880달러이다. 이는 2018년 8월 14일 만들어진 긴 꼬리 캔들 차트의 저점이며 7월 고점으로부터 매도 흐름을 중단시킨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총 3개의 강력한 저항선들을 뚫어야 비트코인이 6,000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 뚫면 못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석을 올려주고 있는 너구리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상승 채널에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RSI상 bearish divergence가 나왔기 때문인데 다가오는 주에 5%에서 10%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 만약에 여기서 변동이 생기면은 바로 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6,00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널드 닥 오리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봉을 마감했다. 드디어 튼튼한 지지선을 갖게 되었고, 만약에 이 지지선 내에서의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구매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지선을 보건대 대략 4,000불에서 4,600불 정도 사이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앞으로 강력한 3개의 저항선을 앞두고 있고 RSI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인데 계속해서 5,000불대 위에서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 또한 그레이스케일이 이 TV방송을 전국에 내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효과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긴가민가하고 아리송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조만간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왼쪽에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쁜 짱돌들 이렇게 장갑에다 박아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은 것이 이제 보통 암호화폐들의 백서다. 그런데 실상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꽤 유명한 주유소인 이 쉐브론 안에 비트코인 ATM 기기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서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허리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